갈수록 잔혹한 범죄가 늘어나고 그 범죄의 수법도 더 잔인해지고 있는 뉴스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개인적인 원한 관계나 복수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의 내면을 잘 보시면 아무런 이유 없이 엄청난 범행을 합니다. 그 지나가다 옆 사람과 살짝 부딪혀 시비가 붙어도 흉기를 휘두르거나 마주하고 있던 상대방이 그냥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그냥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분노는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분노할까요? 그리고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노는 늘 나쁘기만 할까요?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위험 회피 본능이라고 하듯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이유도 뭔가 그 근원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부모 교육에서 부모가 쉽게 자녀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오늘 영교시 부모 영역에서 분노하는 사회와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분노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름철 찾아오는 태풍과 같이 아주 강렬한 감정이에요. 우리 사회는 분명 발달과 더불어 분노는 매우 나쁜 감정이라는 도덕적 프레임을 더 씌우고 분노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고 멀리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기독교, 불교 등 모든 종교의 가르침에서 분노는 개인이 통제해야 하는 매우 파괴적인 감정으로 여겼습니다. 그 종교 윤리는 분노의 공격성을 죄악시하고요. 도덕 규범 잣대를 들이대며 엄한 벌을 주었습니다. 현대사회도 이러한 도덕 관습 규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분노는 그저 억압하는, 통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분노는요, 좋고 나쁨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사실 인간이 지닌 매우 소중한 감정이에요. 분노의 감정이 없었다면 인간은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요. 생존 자체가 되지 않아 멸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분노는 사회의 불공정과 부패를 감시하고요, 견제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좋은 분노 감정은 사회 변화의 근원적이고 핵심 에너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분노의 공격성은 인간관계를 치명적으로 파괴하지만 사회체제의 변혁과 공정성을 감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감정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분노해야 할 때 분노를 못하면 이건 책임져야 한 일에 회피하는 어쩌면 비겁한 태도이고 행동입니다. 네, 분노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개인 분노와 집단 분노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 분노를 보면요, 인간은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한테는 무턱대고 화를 내지 않아요.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요. 호주의 심리학자 피트니스는 2000년에 직장인 175명을 대상으로 화가 나는 이유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44%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동료의 게으름, 절도, 성희롱 등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봤을 때가 23%, 컴퓨터가 잘 작동되지 않을 때 등의 사유로 자신의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15%가 나왔어요. 종합해 보면 직장에서 화가 나는 이유는 자신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동료의 부도덕성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다른데요. 원인 제공자가 부하 직원일 경우에는 71%, 동료일 경우에는 58%, 상사인 경우가 48%예요. 이 결과 역시 팀의 역학관계가 작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매우 달라요. 부부 한쪽에서 화를 내면 대다수 상대방도 같이 화를 냅니다. 다들 그러시죠? 이는 힘의 역학관계가 동등한 탓이에요. 부부 사이에는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은 왜 그 크기만큼 나에게 안 해주냐는 그런 공평의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보통의 부부들이 사소한 일에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로요, 공평성 문제가 작용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부모는 사랑과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주었는데 자녀는 그 기대를 걷어차 버릴 때 그때 갈등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가정에서 보여지는 가족 간의 분노는요, 자신을 보호하고 정체성을 방어하는 기능 이면에
파괴와 학대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정 내 만성적인 분노는요, 오히려 당사자를 약하게 만들고요, 폭력성을 자극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집단 분노가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옆 사람에게 퍼지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감 능력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아주 우수하죠. 예를 들어 엄마가 수저를 아이 입에 가져다 대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 하면서 스스로 입을 벌리거나, 친구가 웃으면 나도 따라 기분 좋아지고요, 누군가 슬픈 얘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요,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내가 승리한 것처럼 두 손 번쩍 드는 게 모두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누군가 분노를 표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화를 냈느냐가 중요한데, 부모가 화를 자주 내는 가정이라면 자녀에게 심한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부모의 무차별한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고 반항을 하거나 일탈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경우인데, 그냥 보기에는 순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런 아이들은 발달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사춘기 이후 또는 성인 이후 심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분노는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고대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고문이었던 세네카는 화가 사치보다 나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사치는 자신만의 쾌락의 산물이라면 화는 남의 고통을 즐기기 때문에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화가 난다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분출하는 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가 모르고 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모나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 일인데도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양육 태도가 아니죠.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모가 어떤 식으로든 분노를 표출하면 그 흔적이 남아요.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가정에서 자녀가 한 명이거나 둘 정도가 많죠. 부모 또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애들 귀하게 키워서 유전적으로 까다로운 아이도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까다로운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사회활동으로 자녀에게 신경을 잘 쓰지 못하는 엄마, 또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이 있는 엄마라는 환경적 요인이 가해지면요,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 경험하는 감정이 무관심, 무기력, 우울, 이런 것들 뿐이니까요. 엄마는요, 아이가 느끼는 정서를 잘 피드백해줘야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게 되는데요, 엄마가 늘 아이가 기쁘거나 신이 나도 매일 똑같은 슬프고 우울한 감정으로 반응을 보이니 아이의 정서는 당연히 발달하지 못하겠죠. 요즘에 이런 애들이 참 많아요. 환경은 괜찮아서 사교육 도움받고 공부도 곧잘 하는데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애들 보면 가정에서 부모와 상호작용이 안 돼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결국 어디다가 풀어야 하는데 아이들은 결국 안 좋은 곳에서 그걸 해결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연구 하나 소개할게요. 초등 5, 6학년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이의 분노 표현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연구 결과 부모가 자신의 요구만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고요, 아이의 능력보다 더 큰 기대를 표현하지 않고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허용하며 지원해주면요, 자녀는 화가 날 때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거나 무조건 속으로 참지 않고요,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이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부모와 아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아이의 분노 조절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연구는 중고등학생 54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부모와의 관계가 아이가 분노를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는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내용인데요. 부모 중 특히 엄마에게 사랑과 존중, 인정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아이일수록 화가 날 때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조절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중 특히 엄마에게 격려와 지지를 많이 받는 아이가 화가 날 때 감정을 잘 통제한다는 겁니다. 두 연구에서 보듯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이의 분노 경험과 표현 방식과 관련이 깊다는 거죠. 부모의 분노가 아이의 마음에 상흔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또래 친구, 선생님, 그리고 성인 이후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만들어 정서 발달에 심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본대로 행동하고 받는 대로 돌려줍니다. 절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현대사회에서 주로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상대방이 나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두렵거나 불안할 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또는 좌절할 때예요. 요즘 부모들의 자녀에게 화를 내는 대부분은 아마도 공부일 겁니다. 한국의 교육이라면 많은 비용은 물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투자한 만큼 자녀의 결과가 안 좋으면 화를 내는 거죠. 초등 의대반이 대치동 학원가에 쫙 깔리고 웬만한 중소도시에서도 초등 의대반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죠. 공부로 타고난 아이들은 공부 쪽으로 키워주는 게 맞긴 한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까지 희생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닭을요, 빽빽한 닭장에 넣어서 계속 불을 켜놓고 약을 주면서 키우거든요. 얼른 닭을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그런 건데요. 이렇게 성장한 닭이 건강한 닭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잘 때 자고, 뛰어놀 때 놀고, 햇빛을 받으면서 자연의 풀을 먹고 자란 닭들과 잠도 못 자고 좁은 닭장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큰 닭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갇혀 지내는 닭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분명하고 힘이 들겠죠. 하지만 요즘 부모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닭에게 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좁은 한국에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 남들에게 보여지는 수치심의 감정이 그저 자녀의 명문대 입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집단 트라우마의 증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자신의 재능을 펼치면서 잘 살아가는 삶을 모든 부모는 바랄 겁니다. 그럼 부모들은 이것과 짝이 되는 인성, 사랑, 이해, 배려, 그리고 공감들의 감정을 먼저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재능이 공부라면 더 많은 뒷받침 해주시고요.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라면 그 욕심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부모가 사회적으로 받을 두려움과 수치심의 감정을 자녀로 하여금 해소하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의 분노는 미래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최소한 빽빽한 닭장에 넣어서 계속 불 켜놓고 약 먹이고 얼른 키워서 팔 게 아니라면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화내기 전에 지금 아이가 부모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영교시 부모예요.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